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여쭤보면 요즘들 다 힘들다고 이야기하세요. 네, 고금리에다가 고환율에다가 고물가. 야, 이거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일명 쓰리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버티셔야죠. 그죠? 뭐 있을 때 흥청망청거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의 내공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또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그런 현명함이 있는 분들이 삶의 내공이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 한번 내공을 한번 길러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 쓰리고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현명한 태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가계 재정을 점검하셔야죠. 그리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출을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필수 지출 있죠? 주거, 식비, 학비 이외에는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관리도 좀 바꾸셔야죠. 변동금리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실 수 있으면 갈아타시면 좋죠. 또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재융자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산을 좀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 돈이 많을 때는 쓰고 남은 거로 저축할 수 있지만 지금은 돈 자체가 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가게에 들어오는 돈이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 예산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지출을 계획하신 다음에 실시간으로 좀 점검하시는 그런 좀 현명함이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아셨죠?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환율 변동을 이용해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해외 투자를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상승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해외 자산 투자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 조금 부담되죠. 또 뭐 아이들이 뭐 유학을 가 있다. 이러면 또 부담됩니다. 그래서 이 환율 이후에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뭐 아이들 유학 간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뭐 집을 사야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환해지 상품을 이용하셔도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이 환율이 이렇게 치솟는다는 건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때요?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달러 자산을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안전자산을 이 달러 예금 이런 것으로 좀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달러 표시 국채를 고려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좀 줄이시는 의미에서 생활 속의 에너지 절약을 좀 실천하셔야 돼요.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에너지 가격도 많이 올라가죠. 특히 이런 겨울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때요? 네. 전구 같은 것도 다 LED 전구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차도 하이브리드, 전기차, 뭐 이런 거 쓰시면 좋고요. 또 에너지 효율이 1등급 되는 가전제품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건강 삼아서 걷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잘 알아보세요. 그러면 정부에서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이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활용하시면 꽤 도움이 좀 되죠. 또 이 에너지 지원 정책 같은 것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주부님들이면 이렇게 좀 홈페이지 같은 거 좀 알아보셔가지고 정책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래서 그런 돈 받으시면 가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인플레이션 방어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것에 맞춘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투자하시는 거 좋죠. 그죠? 금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실물 자산. 그 다음에 또 인플레이션과 연동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투자를 하시면 투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떤 투자를 하실 때 내가 뭐 리스크를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고수익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당을 꾸준히 받는다는 것은 어때요? 안정적인 수익원을 내가 하나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안정감 있고 꾸준하게 기업이 운영되고
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좀 투자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현금 흐름을 개선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수입을 창출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불경기에는 귀찮아지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돈이 없다는 거, 돈이 좀 씨가 마른다고 그러죠. 예, 그럴 때는 제일 좀 이 번잡스러워지는 일이 뭐냐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 그래서 재능 기반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으시면 좋습니다. 그것들은 거의 대부분 부업이 되겠죠. 그래서 뭐 프리랜서로 뭐 일을 하신다, 집에서 뭐 워드 작성을 해준다, 뭐 기획서를 대신 써준다, 이런 거 좋죠. 그 다음에 또 온라인 강의 같은 거 하셔가지고 추가 수입이 발생될 수 있다면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하시면 좋죠. 또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하셔가지고요,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들을 공유하는 거 있죠. 그래서 뭐 공간을 대여한다든지 차량을 공유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꽤 괜찮게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오프라인에 뭐 매장을 낸다, 뭐 커피숍을 낸다,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서 장사가 안 됩니다. 뭐 옷가게를 낸다? 아유,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온라인 마켓 같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옷을 판다, 식품을 판다, 뭐든지 다 가능하잖아요, 요즘은요. 그죠? 그래서 온라인 마켓 가급적이면 소규모로 창업해서 한두 명이 일하는 걸로, 그래서 부업 삼아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수입을 창출하셔야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정부의 지원 및 공공 혜택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금융 지원 제도들이 있어요.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서민금융사품, 예를 들어서 햇살론, 그다음에 정책 서민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지금 어려움을 타개하셔야 돼요. 물론 신용은 꼭 챙기셔야죠. 그죠? 내가 정말로 신용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신용 등급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방치시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용 등급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정말로 힘들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부의 금융 지원 제도를 활용하셔가지고 버티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분명히 물가 안정 대책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농산물 할인 쿠폰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유류세 인하 정책 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생활비를 줄여나가시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다양한 루트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너무 중요하죠. 심리적 안정과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어려운 시기는 지나갈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 나쁜 정보 있죠? 네, 과장되는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특히 유튜브에 보면 그런 정보들 너무 많습니다. 뭐, 대한민국 나락간다, 뭐, 미국 코인 이걸 사야 된다, 뭐,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정말로 공신력 있는 언론, 공신력 있는 사람을 통한 정보만 좀 받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격증, 교육, 기술 이런 것들을 따세요. 네,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따시고요. 기술 취득하시고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너무 지쳐요. 가난이라는 거, 좀 어려움이라는 것들이 사람을 많이 지치게 합니다. 그러면 멘탈이 흔들리게 되고 멘탈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하시고 매일 운동하시고 명상하시고 그 다음에 독서하시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셔야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고 또 좋은 시절에 분명히 날개를 활활 피고 원하는 사랑, 행복, 성공 다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쓰리고 시대에 살아나가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